네, 오늘은 거래처한테서 돈을 받아야 할 때 쓰는 영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뭐 일하시면서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돈을 이제 고객한테서 회수를 못 해가지고 이제 전전긍긍 뭐 앓고 뭐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 잘 안 받고 뭐 이런 경우들 아마 좀 있으실 거예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뭐 우리 내부적으로 일단 입금을 확인을 해야 할 테고 이게 1번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입금을 일단 확인을 하고 뭐 돈이 회수됐으면 상관이 없지만 근데 회수가 안 됐으면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해야겠죠. 원인이 뭐 파악이 되면 좋고 뭐 안 되더라도 근데 이제 결국에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 이제 좀 부드럽게 입금을 안내를 하고 이미 안내가 나간 경우에는 뭐 재안내를 하고 좀 너무 연락이 없는 그런 아무런 연락이 없고 뭐 이제 좀 도망다니는 고객이다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독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거래처한테 돈을 받아내야 할 때 실무적으로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제품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또 그런 게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돈을 못 받으면 뭐 고객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돈 벌자고 다 이제 하는 건데 돈을 이제 받아내야 할 때 거래처한테 뭐 고객이 되겠죠. 고객한테 쓰는 그런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은 The AR 5 million from company K has fallen due. 자, K사, 자, 회사 K사가 고객이겠죠. 그래서 K사 매출 채권 500만이 기일이 도래했어요. has fallen due. The AR 5 million from company K has fallen due. 자, 그래서 K사 매출 채권 지금 500만 원이라는 뭐 원이겠죠. 아마도 원이라는 건 뭐 써있진 않지만 그래서 500만이 지금 기일이 도래를 했는데 AR라는 표현 처음 보시면은 자, AR 같은 경우는 우리 account receivabl의 이제 약자로 이제 매출 채권이라든지 받으러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받을 돈이에요. 받을 돈 AR이라고 많이 하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셨으면은 요번에 이제 아시면 되고 뭐 AR 같은 경우도 있지만 뭐 비슷하게 AP도 많이 쓰이죠. 우리가 받을 게 있으면 우리가 줄 것도 있죠. AP, Accounts Payable. 그래서 이거는 뭐 매입 채무 또는 지급어음 뭐 이런 걸 이제 뜻하는데 뭐 둘 다 AR이나 AP나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그런 이제 약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꼭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The AR 5 million from company K. 그래서 AR 채권인데 우리 매출 채권 어디에 대한 매출 채권이냐? 그래서 from이라고 표현해줬죠. 그래서 from company K, K사 매출 채권이다. 근데 뭐 5 million, the AR 5 million. 그래서 500만이라는 그 금액을 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채권 500만, 매출 채권 500만이 우리말 뭐 from company K, K사 매출 채권 500만이 has fallen due. 기일이 도래했다는 거죠. due 하면은 fall due. 채권 같은 게 이제 fall due 하면은 due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의무, 뭐 예정 기일, 뭐 예정이 되어 있는, 기한이 된,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좀 명사로도 쓰일 수 있죠. 그래서 fall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만기 또는 뭐 예정일 이런 걸 이제 뜻하는데 만기에 이제 딱 떨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뭐 60일이라든지 뭐 90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물건을 이제 납품했을 때 뭐 60일이라든지 90일 정도 이내에 이제 채권을 회수하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데 이제 기일이 됐는데 입금이 됐는지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죠. 회사 매출 채권 500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일이 도래했다. The AR 5 million from company K has fallen due. 그래서 fall due. The AR has fallen due. 라고 하면은 그 채권이 기일이 도래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일이 도래했다. 만기가 다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출을 했을 때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하고 그 날짜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60일 기일이다. 그러면은 그 60일 후가 기일이 됐는데 이 채권, K사 매출 채권 500만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날짜가 지금 됐다는 얘기죠. 지금 뭐 기일이 도래했다, 만기가 됐다 라고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입금을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Do we have the money? Do we have the money? 입금이 됐나요? 자, 그래서 뭐 Do we have the money in the account? 라고 해도 되겠지만 우리 보통 돈을 받으면 계좌에 받지 뭐 요새 뭐 돌아다니면서 현금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겠죠. 뭐 계좌에 입금이 됐나요? 라고 할 때 계좌에라는 표현을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 있죠. 생략을 해도 되겠죠. 뭐 당연히 계좌를 받는 게 보통일 테니까 in the account 또는 in our account 뭐 저희 계좌에 입금이 됐나요?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입금이 됐나요? 할 때는 Do we have the money? Do we have the mone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이제 봤더니 돈이 입금이 됐으면은 뭐 문제가 안 됐겠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No, I don't see the money in our main account. No, I don't see the money in our main account. 자 아니요. 주거래 계좌에 입금이 안 되어 있네요. I don't see the money. 돈이 안 보인다는 거죠. 입금이 안 됐다는 뜻이고 in our main account. 우리 주거래 계좌에. 그래서 뭐 회사에는 계좌가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이제 고객들이 입금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 주 거래 계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main account라고 합니다. main account. 주거래 계좌. No, I don't see the money in our main account. 그래서 I don't see the money 한 다음에 잠깐 좀 쉬어주시고 잠깐 쉬고 그리고 in our main account. No, I don't see the money in our main account. 자, 근데 또 입금 관련해서는 뭐 deposit이라는 단어를 써서 the money has not been deposited to our main account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deposit 하면은 약간 우리 deposit 하면 뭔가 좀 보증금 느낌도 있고 뭐 예치금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맥락이 있죠. 한마디로 입금이 됐냐? 우리는 우리말에서는 입금 뭐 출금 입금 됐냐? 돈 들어왔어? 입금 됐어?
뭐 단어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이제 deposit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거를 뭐 물론 예치금이나 그런 뭐 보증금 이런 관련 맥락에서 좀 더 많이 쓰이고 단순히 입금이 됐냐 안 됐냐 돈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좀 영어스럽고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I don't see the money. I don't see the money in our main account. 그래서 돈이 안 보인다. 미입금이 됐다라는 거죠. 입금이 안 됐다. I don't see the money in our main account. 그래서 I do see the money. 그러면은 입금이 됐다라는 거고 I don't see the money. 그러면은 입금이 안 됐네요. 라는 뜻이겠죠? 이거 영어에서는 뭐 돈이 좀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 입금, 미입금, 입금이 안 됐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준다. 라는 거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deposit을 써도 되지만 살짝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see the money, I don't see the money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오겠죠. 돈이 입금이 안 되는데 너 뭐 했냐 여태껏.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좀 질책을 하는 상황이죠. 여태껏 뭐 하신 거예요? 너 여태껏 뭐 했냐? What have you been doing? What have you been doing? 자, what have you been doing? 에서 여태껏 뭐 하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우리말에서 여태껏 뭐 하신 거예요? 라고 이제 뭐에 좀 강세를 두잖아요. 뭐 놀았냐? 뭘 한 거야 도대체 여태껏? 여태껏 뭐 했냐? 라고 안 하죠. 여태껏 뭐 했냐인데 영어에서는 이제 뭐 했냐? do에 이제 강세가 오는 거죠. What have you been doing? 그래서 발음할 때는 what have you been doing? What have you been doing? do에 좀 강세를 상대방을 이제 강하게 좀 갈구는 거죠. 좀 질책을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일을 얘가 지금 제대로 안 한 거지. 지금 얘가 동료인데 아니면 내 부하 직원인데 거래처에서 지금 입금이 안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돈 받아야 되는데 이런 좀 의사 표현을 이런 좀 감정을 전달해야 되니까 do에다가 감정을 좀 담아서 좀 나 좀 열받았다 이거지. 뭐 하는 거냐 라는 좀 이런 감정을 담아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What have you been doing? What have you been doing? 자 그랬더니 핑계를 댈 수 있겠죠. They gave me a call the other day and promised to pay the. 다시 한번. They gave me a call the other day and promised to pay the. 자, the other day 고객한테 좀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돈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라는 이제 표현이에요. The other day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에 라는 표현이죠. The other day 뭐 딱 어떤 뭐 어제도 아니고 그냥 과거긴 약간 좀 며칠 전 정확히 언젠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말로도 그냥 며칠 전에 종전에 아마 뭐 며칠 전이나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겠죠. 그래서 약간 종전에 며칠 전쯤에 전화 왔었는데 걔네들이 전화했어요.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y did give me a call the other day. 자, 종전에 전화 왔다는 거고 여기도 보면 they gave me a call이라고 했지만 they did give me a call the other day 라고 지금 했죠. They did give me a call the other day and promised to pay the. 그래서 did를 굳이 좀 넣어준 거예요. They gave me a call the other day 라고 했는데 라고 해도 되지만 they gave me a call the other day. They gave me a call the other day. 종전에 전화 왔었는데 고객한테 근데 they did give me a call. They did give me a call 해야 되는데 did 같은 경우는 좀 한번 강조를 위해서 넣어준 거다 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the other day 뭐 종전에 연락이 왔었다. 근데 우리 끝에 보면은 and promised to pay the, and promised to pay the. 그들이 지금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라는 어떤 그런 좀 뉘앙스예요. 그래서 우리 though라고 하면은 T-H-O 뭐 G-H, though 뭐 PGI 도우 뭐 그게 아니라 though 뭐 하면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라는 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문장 끝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끝에 넣어주면은 뭐뭐 했습니다만 뭐 약간 좀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전화해서 돈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좀 약간 이런 뉘앙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발음하면은 they promised to pay and promised to pay though인데 우가 들리죠? though. 근데 실제로 말할 때는 이게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they promised to pay they promised to pay and promised to pay the 이런 식으로 이제 우가 거의 안 들리게 이제 실제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they did give me a call the other day and promised to pay the. 아시겠죠? 고객한테 뭐 연락이 왔었나 보네요. 연락이 와가지고 돈 뭐 언제까지 주겠다. 돈 주겠다 라고 이제 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뭐 안내 같은 게 좀 나갔던 모양이에요. 안내 같은 게 좀 나갔는데 걔네들이 이제 조금 일단 이제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전화를 해가지고 돈 줄게. 언제까지 줄게. 라고 이제 여기 있는 부하 직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상사한테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They did give me a call the other day and promised to pay the.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상사 입장에서는 뭐 조금 기분이 당연히 안 좋겠죠. 돈 못 받았으니까. That was full of rubbish obviously. That was full of rubbish obviously. 자 다시 한번 할게요. That was full of rubbish obviously. 그거는 아시다시피 헛소리였잖아요. 헛소리였네요. full of rubbish. 자, 고객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약속이 걔네가 그렇게 돈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돈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헛소리였던 거지. 그래서 that was full of rubbish obviously. 자,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자, full of rubbish 하는데 우리 full of 해가지고 요거는 굳이 어떤 건지 아실 테고 full of crap, full of rubbish 이거 하면 이제 헛소리만 들어오는 거짓말을 하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쓰레기 같은 좀 이런 의미예요. 매우 어떻게 보면 좀 누구를 멸시하는
좀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죠. 또 그래서 사람 또는 사물 모두 지칭되고 뭐 이를테면 this book 뭐 책을 하나 샀는데 this book is full of crap. This book is full of crap. 이 책 쓰레기야. 책 샀는데 별 내용도 없고 뭐 한마디로 좀 되게 마음에 안 들고 내용도 뭐 형편없었나 보죠. 그래서 this book is full of crap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접 같은 거를 지금 보는 상황인데 이 사람에 대한 약간 평판을 지금 알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 평판은 어때? 그 사람 좀 소문이 어때? 그랬을 때 people tell me that the candidate is full of rubbish. People tell me that the candidate is full of rubbish. 자, 그 지원자가 사람들이 말하는데 people tell me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지원자는 완전 허풍쟁이라던데요. 그냥 뻥쟁이야 뻥쟁이 구라쟁이 full of rubbish, he's full of shh. 그 다음에 뭐 생각된지는 아시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full of sh나 아니면 full of crap, full of rubbish 이런 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근데 실무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인지를 해놓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객이 뭐 돈 준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돈을 안 준 거잖아요. 사람들이랑 그냥 금전거래 할 때도 이런 사람들 항상 있죠. 돈 준다 해놓고 뭐 안 주고 아니 심지어는 줬다고 했는데 계좌 확인해 보면은 입금 안 돼 있고 뭐 이런 경우 아마 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뻥친 거잖아 한마디로. 그래서 that was full of rubbish obviously. 고객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는 개소리였다, 헛소리였다. That was full of rubbish obviously. That was full of rubbish obviously. 자 그래서 obviously에 대한 이것도 보면은 참 아시다시피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뭐뭐 얘기하면서 obviously 뭐 당연하죠 이런 뉘앙스예요. 뭐 아시다시피 뭐 분명 그렇죠. 명백하게 그렇죠. That was full of rubbish obviously 뭐 당연하게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헛소리였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입금이 안 된 사실이 분명하죠. 계좌를 봤는데 입금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고객이 얘기한 사실은 완전 명백하게 헛소리였다, 거짓말이었다. That was full of rubbish, obviously. 말할 때는 살짝 코마가 있고 그리고 obviously가 나오죠. 그래서 코마가 있고 obviously가 나오니까 살짝 쉰 다음에 obviously. 뭐 당연하죠. 분명히 그렇죠. 뭐 뻔하죠. 약간 이런 뜻이에요. 뭐 뻔하죠. That was full of rubbish, obviously. That was full of rubbish, obviously. 자,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정 안 되면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고객을 상대로 소송하기는 좀 쉽지 않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연락을 해서 돈을 받는 게 제일 좋겠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죠. Call them, text them, email them, do whatever you can. 다시 한번 call them, text them, email them, do whatever you can. 전화하고 call them, text them, text 하면 이제 문자죠? 문자가 이제 동사로 쓰인 거죠. text them. 문자 보내고 그리고 email them. 그들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고객한테. do whatever you can.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해보세요. 우리 돈 받아야 돼. 그쵸? 돈 안 받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세요. do whatever you can. do whatever you can. 자 그래서 뭐 call them, text them, email them 이런 것도 이제 뭐 좀 길게 표현하면은 뭐 make a phone call, send a text message, send an email to them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전화하다는 그냥 call 하면 되고 call them, 문자 보내다, send a text message 대신에 그냥 text someone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다, 뭐 카톡을 보내다, 뭐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든 뭐 뭘로 뭐 보내든 간에 우리 뭐 문자식으로 보내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text someone, text them 그들한테 문자를 보내라. 그리고 email them 그들한테 이메일을 써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text, 이메일 다 이제 동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문자를 보내다, 이메일을 보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근데 보내다라고 뭐 굳이 send를 쓸 필요가 없이 그냥 text someone, email someone, call someone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누구한테 전화하고 이메일 뭐 텍스트 뭐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라는 거를 좀 더 좀 빠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call them, text them, email them 돈을 받아야 돼. 방금까지 이제 이루어졌던 대화는 우리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지금 뭐 입금 고객한테 거래 내역, 고객과의 거래 내역, 입금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돈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었죠. 아마 뭐 실무적으로는 분위기가 이렇게 뭐 썩 좋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돈을 제때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결과적으로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고 뭐 이메일 쓰고 문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조금 독촉을 해라, 안내를 다시 해라 라고 좀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을 이제 좀 상정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됐으면은 진짜 고객한테 연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돈을 받기 위해서 고객한테 진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막 독촉을 막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고객이 안 좋아하겠죠.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돈 달라고 보채는 그런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런 이메일 날라오고 이러면은 뭐 별로 좀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조금 이제 상대방이랑 거래를 계속 하고 싶다면 한 번 고객인데 계속 뭐 고객이 돼야 좋겠죠. 조금 그래도 돈을 받을 때는 또 돈을 받기 위해서는 연락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서 연락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안내를 처음에 하고
기일이 됐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도 좀 연락이 없으면 입금을 안 하면 이제 제한내를 한번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독촉하고 이제 뭐 좀 최후 통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겠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서 좀 얘기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표현은 다시금 좀 알려드리고자 한다 라고 해서 remind라는 표현을 이제 remind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I'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payment needs to be made. I'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payment needs to be made.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금 지급이 made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함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remind you. 그래서 다시금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I'd like to remind, hello. I'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payment needs to be mad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표현을 알면 이제 이메일로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둘 다 할 수도 있을 테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좀 다시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I'd like to remind you that 하면 뭐뭐임을 좀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 I'd like to remind you that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조금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I'd like to remind you that the payment needs to be made.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표현은 뭐 어떤 돈인 거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It is regarding the invoice number 2098. 자, 계산서 2098번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다짜고짜 고객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냥 돈 내놔라 하면 어리둥절해 할 수 있으니까 그 어떤 미회수된 금액,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금액에 정확한 좌표를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It is regarding the invoice number 2098. 그래서 계산서를 이미 뭐 아마 보내놨겠죠. 예전에 보내놨을 텐데 지금 입금을 안 하니까 그 계산서 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줘야겠죠. 이것은 계산서 몇 번 관련된 것입니다. It is regarding the invoice number 2098. 지금 이 채권이 얼마만큼 연체되었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The invoice is 15 days overdue. The invoice is 15 days overdue. 자, 계산서가 15일이나 지금 연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Overdue 하면은 due라는 게 아까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예정일, 뭐 기일, 만기일 이런 이제 명사로 자주 쓰이는데 overdue 기일을 오버했다라는 거지. 예정일을 오버했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한마디로 지금 원래 받기로 한 날보다 지금 15일만큼 밀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The invoice is 15 days overdue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overdue 같은 경우는 뭐 past due, 뭐 past due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똑같은 표현이 돼요. overdue, past due. 근데 둘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overdue가 좀 더 많이 쓰인다. 왜냐면 뭐 한 단어기도 하고 overdue 뭐 발음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서 그런지 overdue가 좀 더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주의할 건 뭐냐면은 overdue는 이제 붙여서 쓰이는데 past due는 여기서 보시듯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past due is the invoice is 15 days overdue. The invoice is 15 days past due 라고 해도 다 15일 연체가 된 거다. 15일 지금 밀린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overdue는 붙여 쓰지만 past due는 띄어 쓴다라는 건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계산서가 이제 그만큼 우리가 지금 계산서 발급해 놨는데 기일보다 지금 15일이나 연체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서 가볍게 조금 뭐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We'll be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before next Friday. We'll be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before next Friday. 자, 다음 주 금요일 이전까지, 다음 주 금요일 전에 회신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기대하고 있겠다. We'll be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before next Friday. 그래서 여기 from you 여기서 한번 좀 잘라줘야겠죠. From you. 자, we'll be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before next Friday. 회신을 달라고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부탁을 하면서 기한을 지금 찍어주는 거죠. 다음 주 금요일 이전까지 조금 회신을 달라라고 이제 기한을 찍어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뭐 회신이 올지는 미지수지만 일단은 뭐 그래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전에 회신을 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너무 지금 이 고객이 맨날 좀 도망다니고 연락을 거의 안 받는다. 그래서 거의 먹튀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강하게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겠죠. 그때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지금 표현이에요. If we do not receive any replies by then, we'll be forced to take legal measures. If we do not receive any replies by then, we'll be forced to take legal measures. 그쵸? 그래서 그때까지 by then 이니까 그때까지 do not receive any replies.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까지 니네 계속 연락 없으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종 조치,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겠죠. 이거를 take legal measures. legal 하면 이제 뭐 법적인 그런 뜻이죠. legal, law의 어떤 그런 이제 형용사가 되겠죠. take legal measures. measure 하면 이제 어떤 조치 뭐 이런 걸 뜻하죠. will be forced.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뭐 강제적으로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will be forced to take legal measures. 그래서 이런 것 같은 뭐 표현은 뭐 상당히 좀 고객이 매우 좀
불량한 고객 있죠. 뭐 돈 계속 안 내고 맨날 도망다니고 그런 고객일 때 좀 쓰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좀 고객을 뭐 좀 협박하듯이 이렇게 독촉을 하면은 안 되겠지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금 세게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그런 표현을 조금 써줘야 할 필요성도 있겠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이제 조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실무적으로 좀 정말 많이 발생하는 상황일 텐데 가급적 발생 뭐 하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이 뭐 이렇게 돈을 떼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뭐 간혹가다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좀 이제 돈을 당연히 우리가 돈 뭐 주는 거야 뭐 그냥 있는 거 주면 되지만, 근데 돈 받아내야 할 때는 상당히 또 어떤 그런 조금 커뮤니케이션 상의 그런 스킬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그런 표현들 좀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마음에 드셨으면은 뭐 유익하다고 보셨으면은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고 기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